안녕하십니까,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직입니다. 오늘 경건하게 합니다. 약쟁이 고별 방송입니다. 고별 방송. 약쟁이가 출산을 코앞에 둬서 지금 만삭의 몸을 끌고 아유 진짜 그 진짜 저렇게 떼굴떼굴 굴러. 대형 오코노미야끼 아니 대형 타코야끼. 약간 호피티 같지 않아요? 호피티? 호피티가 뭐예요? 어렸을 때 호피티 몰라. 없으셨어요? 몰라. 약간 풍선 같은 뭐라 해야지? 말처럼 앉는 건데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TV에서 광고했던 거 나 기억난다. 네. 근데 우리 집에는 없었어요. 풍선 같은 거. 몸통은 동그란 풍선인 공인데 거기에 말 말처럼. 대가리가 달려서 손잡이 달린 거. 네. 콩콩콩콩 타는 네. 거. 약간 호피티. 그렇군요. 그래서 약쟁이가 이제 출산과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를 떠나 있을 예정입니다. 약쟁이 아직 뭐 아무런 계획이 없대요. 어떻게 키울 거고 뭐 할 거고 애 이름은 뭐고 애 아빠는 누구며 뭐랑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뭐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게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약쟁이 이따가 마지막에 끝인사 한번 하고 경건하게 만남과 이별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 이런 걸 다룬 영화 지옥의 화원 보고 왔습니다. 감독은 세키 카즈아키라는 감독의 영화고요. 2021년 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바카리즈무의 각본입니다. 드라마 각본을 많이 쓰셨지만 여기서는 영화 각본을 쓰시고 직접 출연도 했어요. 주연은 나가노 메이, 그다음에 히로세 아리스, 히로세 스즈의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막내 히로세 스즈의 언니죠. 최근에 나왔던 히로세 스즈가 최근에 나왔던 게 뭐였지 그거? 고레이다 히로카즈 아수라처럼 우리 했나요? 네. 거기서도 역시 막내로 나왔죠. 히로세 스즈의 언니인데 히로세 스즈는 키가 엄청 작은데 한 150대 이런 좀 작은 편인데 이 언니는 키가 커요. 어릴 때 젖을 다 뺏어 먹었나 혼자. 그리고 생김새 좀 있죠. 비슷하죠. 알고 보니까.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서구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역시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진짜 미인인 것 같아. 언니 같아요? 히로세 아리스. 이제 아리스가 우리로 치면 앨리스 말하는 거거든요. 앨리스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내용은 현대의 도쿄 같아요. 현대 도쿄에 일본의 뭐 기업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로 봐서는 뭐 상장사도 있고 하여튼 그런 기업들에 평범한 여직원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나가노 메이입니다. 이 바카리즈무의 드라마답게 이 나가노 메이와 나가노 메이의 또 친구 그래서 3인방이 이 회사에서 같이 다녀요. 그 회사 내에서 친한 사람들이죠. 이 3인방이 모여서 같이 점심도 먹고 쉬는 시간에 탕비실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또 일할 땐 일하고 이런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는 어디나 그렇지만 이 회사에도 역시 파벌이 있어요. 특히 여직원 간의 파벌이 좀 심하게 갈려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이 영업부의 안도 슈리라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부의 파벌, 그 다음에 총무부의 파벌, 그 다음에 또 무슨 부가 하나 있을까요? 또 무슨 부의 파벌. 그래서 이렇게 여직원들이 파벌이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혹은 뭐 남 험담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특이한 점이 없는데 근데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이 각 파벌들이 조폭처럼 실제로 폭력 패싸움을 벌여서 다른 파벌을 제압하고 다른 제압한 파벌을 자기 하부 조직으로 흡수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파벌이나 뒷담화가 실제로 야쿠자처럼 폭력을 사용해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막 그 여직원들이 뭐 특공복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회사에 왔는데 안에는 그 회사 유니폼을 입었는데 겉에는 그 특공복 입고 다니고 그 파벌의 리더는 과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 뭐 고등학교 시절 폭주족 세계 팔을 거느렸던 뭐 무슨 지방에 뭐 해서 별명이 뭐죠? 뭐 아쿠마 에츠코 뭐 광견 시오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별명이 막 다 있어요. 그 별명 그 알려주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씬이 너무 웃기죠. 게임 같이 혹은 만화 같이 편집했잖아요. 밑에 자막이 꽝꽝 박히면서 이 회사 우리 주인공이 다니는 이 회사는 안도 슈리라는 여직원이 세 개의 분파를 모두 평정해서 회사를 장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를 무슨 뭐 회장처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고 일은 일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런 휴게 시간에 다른 파벌들과 그 폭력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피칠갑을 해가지고 바로 또 복귀해서 또 업무에 임하고 있는 그 되게 이질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안도 슈리가 이 회사를 평정하고 회사의 어떤 그래서 파벌 싸움이 좀 잔잔해졌는가 싶던 찰나에 이 회사의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히로세 아리스가 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요. 근데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을 본 이 안도 슈리, 그러니까 이 회사를 평정한 여직원 짱이 너 신입사원이야? 일로 와봐. 그래서 좀 교육을 시키려고 혹은 이 폐 무리가 일파 무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히로세 아리스는 대단한 싸움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이 히로세 아리스를 제압하려는 기존의 기득권과 히로세 아리스의 또 일대 격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히로세 아리스는 전설적인 싸움꾼답게 다 이기고 다 무찌르고 왕좌의 자리에 앉게 되지만 자기는 폭력 조직에 관심이 없어. 그냥 평범한 여직원들처럼 그냥 수다 떨고 이러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인 나가노 메이, 아주 평범한 여직원, 이런 조직 간의 항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평범한 여직원과 어떻게 하다가 절친이 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얘네 회사에 전설적인 싸움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 상사들에서 여직원들이 그 짱들이 와서 계속 도전장을 내밉니다. 오는 도전마다 오는 족족 히로세 아리스가 제압을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상장사인 아주 큰 기업이죠. 직원 수도 그리고 조직원 수, 여직원 이런 양키 여직원의 수도 뭐 비할 데가 없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톰슨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여직원 짱이 히로세 아리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바로 우리 순진한 여주인공 나가노 메이를 납치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얘를 납치했으니 너가 며칠까지 어디로 와라. 홀로 와라. 그러면 얘는 살려주겠다. 그래서 나가노 메이를 구하기 위해서 히로세 아리스가 혈혈단신으로 톰슨의 아지트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톰슨의 아지트에는 수백 명의 양키 여직원들이 연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과연 히로세 아리스는 나가노 메이를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을까? 이 영화 줄거리 되겠습니다.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이게 여직원 조직 간에 어쨌든 순위 다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뭐 완전 인원을 딱딱 맞추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 명 불러가지고 족칠 생각을 하는 거는 거기 우두머리만 우리가 처치하면은 나머지는 내 밑으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여직원들 세계가 이렇게 불합리한 것인가? 이 주인공의 사내의 파벌 싸움에서는 대가리끼리 1대1 일기토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기면 내가 접수 이렇게 네. 됐는데 그리고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무슨
무슨 뭐 청과의 무슨 누구 무슨 자매다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싸우고 거기도 짱끼리 먹었는데 네. 요 톰스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명 불러서 다구리를 하려 했죠. 네. 역시 강한 놈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런 잔인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봤거든요. 액션도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에다가 맞아. 어? 그 저기 화면이 되게 화사하고 뭐라 비비드한 컬러라 해야 되나? 아, 뭐 난 그런 계속 게 이렇게 봐가지고. 꽃잎이 막 휘날리죠? 네. 예쁜 것들이. 그래갖고 재밌게 봤는데 네. 이게 뭐 여기 다른 영화 설명이 내는데도 뭐 직장인이고 특히나 이제 여직원들의 어떤 파벌 싸움 이런 거를 소재로 갖고 왔는데 그게 처음에 딱 그 사내에서 갈등이 일으키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괜찮게 이게 소재를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점점 스케일이 커지면서 다른 회사 네. 파벌이랑 싸우게 되고 또 엄청 지구 최강 누가 지구 최강 여직원. 나와가지고 하고 끝판왕.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 지구 최강 여직원에게 패배한 네. 후 그 여직원을 이기기 위해서 수련하러 또 산속으로 찾아 들어간 곳에는 가가지고 지구 최초의 여직원. 그렇게 되면서 끝까지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게 막 다른 데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직장인들의 고충이나 직장인은 언제나 화가 나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랑 매칭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정신없이- 챗 GPT가 한 소리 아닙니까? 이게 리뷰해 보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막 의미를 두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됐고 그거 아니고는 그냥 정신없이 재미나게 봤습니다. 괜찮은 영화 같습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코타키 형제가 그럼 비교할 비교가 바가 아니죠. 안 됩니까? 네. 여기 페이소스가 없잖아요. 페이소스. 페이소스 네. 있잖아요. 어떤 그 히로세 아리스가 자기는 연극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는 싸움 하나만 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만은 내가 제일 잘하고 싶다. 그리고 난 이거를 약한 친구들을 지켜주는 데 쓰면서 그러면서 하지만 권력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아주 서민적으로 살 거야. 그리고 또 이 일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딘가 좀 나사나 빠진 것 같이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나를 설정해서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믿는 거를 꿈이 그게 깨졌잖아 사실이. 그 다음부터 얘가 겪는 페이소스다. 페이소스가 있죠. 나는 뭐 한평생 다 뭐 남자라도 여자라고 우기고 다 우기면 되지. 뭐. 근데 페이소스가 느껴지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이입이 되거나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래 파벌 싸움을 정말 패싸움으로 바꾼 것까지는 그냥 재미나게 재미난 소재 같긴 한데 이제 끝까지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러면은 파벌 싸움 실제 파벌 싸움과 비교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뭔가 굴복하고 옛날 영화들처럼 막 옛날에 친구랑 막 고등학생들이 싸우다가 그래 가끔 우리 하늘을 보자 뭐 이런 옛날에 그러면 막 누워가지고 결국에는 싸우다 지쳐서 누워가지고 하늘 보다가 그래 뭐 싸우면서 하야고. 커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끝나는 것처럼 여기도 뭔가 그래가지고 이 파벌 싸움을 패싸움으로 변환시켰는데 어쩌라고 약간 요런 느낌 그냥 차라리 상징하는 바가 없으면 그냥 B급 영화로서 상징하는 재밌게 바는 보는 없습니다. 이거 상징하는 바는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작가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의미 부여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쓰지를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보는 사람이 부여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진짜 최강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최강자가 왠지 진 느낌이 들잖아 마지막에. 왜냐면 2인자는 남자친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야 회사에서 그거 파벌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 응? 네 개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치사하게 보셨고 약쟁이는
네, 그냥 이 과정 자체가 뭔가 이렇게 투명한 건 좀 이상하지만 공정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회사 내까지는 괜찮았는데 회사 밖으로 나가는 톰슨이 순간 등장하면서 외국계 기업 톰슨이 등장하면서 낭만이 다 그 규칙이 다 깨져버렸죠. 네, 그래서 좀 그렇다. 불공정한 게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재밌게 봤어요. 그냥 B급 코믹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막 저렇게 이게 다 상징하는 바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직원들이 옷이 다 통일이 될 텐데 분명히 같은 회사인데도 파벌끼리 옷이 좀 다르잖아요. 그 겉에 걸치는 특공복 디자인이 다르죠. 네, 그건 뭐 좀 이상 치마 길이도 괜히 길고 막 다른 사람들 무릎까지 오는데 어느 판은 거의 발목까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교복 개량하듯이 개조하듯이 막 그렇기도 하고 또 그리고 피 터지게 막 싸우고 막 머리도 막 염색머리로 이상하게 묶어놓고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그 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다 또 뽑아줬어. 다들 무슨 일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그런 게 좀 재밌달까? 일상 속의 비일상 특징이잖아요. 바카리즘의 특징. 근데 그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일상을 다 못 본 척해. 다 흐린 눈 하고 있어. 일상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막 벽이 무너져 패싸움하다가 막 벽이 무너지고 막 집기가 다 파손되는데도 다 모르고 있어. 좀 재밌는 영화입니다. 저도 뭐 그냥 그 단순한 오락 영화로 재밌게 봤고 문지기가 말한 대로 액션도 엉망이고 특수효과도 뭐 개판이고 뭐 그런데 근데 묘하게 재밌어요. 나오는 배우들이 다 이뻐서 그런가? 히로세 아리스도 그렇고 저는 그 지구 최강의 여직원으로 나오는 이제 끝판왕 고이케 에이코 이 배우도 여기 분장을 이제 눈썹을 지우고 나서 그런데 원래 얼굴 보면은 그 일본 드라마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보신 얼굴일 겁니다. 그분도 그렇고 특히 그분은 이거 한다고 그래 몸을 만드셨을까 아니면 뭐 원래 운동을 꾸준히 하셨을까? 몸에 그 언뜻 보이는 근육질 몸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전형적인 뭐 그냥 무협 소설 같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던 주인공이 최강자를 만나서 좌절에 빠진다. 그 이후에 또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거쳐서 최강자로 거듭난다. 뭐 그런 기본적인 골격 위에 약간의 변주를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 되겠습니다. 이게 영화에 숨겨져 있는 반전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 저는 그런 저희가 재밌더라고요. 순간순간에 나오는 그 유치한 개그인데 그게 좀 나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특히 지구 최강의 여직원에게 패한 이 아리스가 이거를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최초의 여직원을 찾아가잖아요. 이제 할머니죠. 이제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 은퇴하고 산속에서 칩거하는. 그래서 거기서 그 수련을 받는데 할머니 진짜 음침하게 생겼잖아요. 화장도 그 일본 그 기모노 입고 이렇게 막 야까타네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래서 막 이렇게 수련을 하고 막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어. 얘가 이제 수련을 받아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 그러니까 누구랑 1대1을 붙이냐면 곰. 곰하고 1대1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 곰이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잖아. 영화 상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관객이 볼 때는. 그래서 곰한테 그 일격으로 곰을 쓰러뜨리고 그 일격 곰을 찌른 정권이에서부터 곰의 피가 싹 스며들어서 옷에 하얀색 특공복이 빨간색으로 변해버리고 그 옷을 입고 하산하잖아요. 빨간색으로 변해버린 특공복을.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런 면에서 그 개그 스타일도 잘 맞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다. 올해 본 일본 영화 중에 이 장면 푸른색 유니폼이랑 저 특공복이 곰의 피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그저 할머니가 입은 기모노가 빨간색인 것도 그럼 저 이유인가?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 일본에서 제일 그 문제가 좀 곰이 사람을 계속 해치는 일이 자꾸 벌어져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떨고 있잖아요. 그럼 지리산에 풀어놓은 반달곰 어떨 거냐 어쩔 거냐 하면서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곰하고 일기토를 훈련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넣다니 실은 한 3주 지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 아 저런 장면 기억이 안 났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지구 최강 그 여직원과 맞붙을 때는 완전 특수 효과가 드래곤볼식이잖아요. 주먹을 한번 확 휘두르면 주먹을 막는 사람의 발 밑에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막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과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엄청난 강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에너지에 비해서 이 여직원들의 액션이 너무 약해. 발차기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치마 들릴까 봐.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처럼 그치. 싸우는. 종이 박스 응. 안쓰가지고 발차기는 그 발인 절대 얼굴까지 안 올라갑니다. 딱 허리 수선까지밖에 안 올라가. 왜?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이질적인 것들도 되게 웃기고 그냥 너무 재밌게 봤어요. 바카리즈무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네, 탕비실에서 네, 눈에 띄던가요? 네, 그 이제는 얼굴을 아니까 아, 알아서. 네, 옛날에는 몰랐겠지만 음. 이제는 아니까 또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톰슨 주식회사의 그 보스 3인방 있잖아요. 톰슨의 최종 보스, 지구 최강 여직원 말고 톰슨의 최강 보스. 그다음에 그 밑에 3명의 중간 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그 대결을 하잖아요. 그 네 명의 톰슨 여직원, 보스급 여직원의 정체도 되게 웃기고요. 보면 너무 진지한 얼굴에 너무 우스꽝스러운 캐스팅을 해놔가지고 그 장면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경악을 했네. 등장을 할 때. 그것도 한번 이 영화를 볼 때 재미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그 이명세 감독의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 장면의 오마주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요? 네. 매트릭스에도 나오잖아요. 그 장면의 오마주는. 그 빗속에서의 격투씬. 어떤 하나의 전범이 된 거죠. 액션 영화에. 그래서 부담 없이 재밌게 1시간 반 짧은 시간으로 넷플릭스에서 구경할 수 있는 괜찮은 영화였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파벌에 속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약쟁이는. 그렇죠. 뭐 중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는 있었어요? 파벌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무리 같은 게 있잖아요. 막 그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친한 네, 사람 그렇다고 무리랑 무리끼리 싸우는 것 같진 않아요. 욕하고. 그렇죠. 그냥 뭐 그냥 할 수 있는데 뭐. 학교 다닐 때도 네. 아니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좀 무리가 있잖아요. 네. 보통 말하기로는 여자애들이 그게 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보다? 심하다는 게 그 무리와 무리끼리의 뭐 그런 건 전혀 없는데요. 경쟁이랄까. 뭐 싸우진 않지만 이 무리인 사람은 저 무리랑은 안 놀고 뭐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뭐 이렇게 싸우진 않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일부러 무리라고 우리는 뭐 무슨 무리 이렇게 딱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서너 명이 이제 밥을 먹으러 다요. 한 4명이 예를 들어서 밥도 자주 같이 먹고 뭐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럼 다른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쪽도 한 서너 명 돼요. 그럼 이제 같이 놀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놀긴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 다른 무리에 누구랑 따로 연락은 하지 않지만 단체로 우리 피자 먹으러 갈래? 이랬는데 같이 가서 피자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는 되는데 요런 교류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무리에 한 명이 아니 이 4명이 아니야. 4명은 똘똘 뭉쳐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우리 뭐 자기 필요할 때는 우리 무리에 속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나갔다가 뭐 피자 먹을 땐 여기 무리 왔다가 떡볶이 먹을 땐 저 무리 가고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꼴배기 싫을 때도 싫을 때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나 만약에 내가 이 4명의 무리에 속해 있으려면 나 오늘 피자가 먹기 싫어도 피자 먹을 때 4명의 쪽수에
그래도 응, 같이 넣어 응. 들어가서 응. 오늘은 내가 피자 먹기 싫지만 같이 가서 또 맞춰주고 응. 내일 떡볶이 먹을 때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구찜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응. 그럼 친구 중에 하나가 아구찜을 못 먹는 애가 있어요. 못 먹는 애가 있는데도 갔어? 근데 괜찮아, 난 콩나물 어. 먹으면 돼. 이러면서 가는 친구가 있는데 요렇게 여기는 잘 지내니까 이제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아구찜 먹으러 간다고? 그럼 나 오늘 같이 갈래. 그러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얄미운 기분이 들 때는 있죠. 이게 꼭 파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파벌인가요? 파벌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전 로열티가 부족하다 쟤는. 우리 그룹의 멤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제3자가 볼 때는 그 완전 제3자 볼 때는 쟤는 얘네 무리랑 그래도 종종 아구찜도 먹으러 가던데 약간 요렇게 쟤는 뭐 되는 거죠. 두루두루 다 친한 애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있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우리 멤버가 만약에 넷인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네. 우리한테 뭐 어떤 말도 없이 갑자기 저 무리랑 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갔다 왔다. 아, 그런 거는 괜찮죠. 뭐 에버랜드를 같이 놀러 갔는데 거기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 왔다더라. 아, 그런 거는 괜찮아요? 뭐 상관없던 거.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쪽 무리 욕을 막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그런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자애들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랑 같이 노는 한 서너 명 있으면은 걔네들랑 점심 먹고 뭐 이런 걸 하지만 또 저는 저녁에 술 먹는 무리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술을 못 먹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술 먹는 무리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무리는 맨날 바뀐단 말이죠. 조금씩. 뭐 딱 무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집단이 있으면 그 중에서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술 멤버는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무리가 저를 꼴 보기 싫어했을까요? 뭐 물어봐야지. 꼭 그런 건 모르겠어. 그래서 뭐 그냥 항상 같이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 술 무리는 술 먹는 그 멤버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많았겠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거. 저는 그런 건 없고 저는 저희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직장 관련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많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파벌이 있었다고 예전에. 그렇죠. 이제 다 칼부림 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피 터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차라리 이게 이 권력 관계가 좀 비등비등해서 자꾸 이 마찰이 생기는데 차라리 한 명이 평정해줬으면 좋겠다. 나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게. 맞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다 있네, 뭐. 다 있어. 이건 병원에도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걸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 그냥 우리만 친하게 지내면 괜찮은데 나머지를 배척하고 싶어하는 성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무리가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새로운 트레이너가 들어왔는데 약간 자격증이 있는 트레이너랑 조금 없는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없는 트레이너가 들어왔더니 막 실수를 그 사람 탓으로 막 밀어버리고 누가 했는지 모르는 실수를 그러니까 약간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사람이 괴롭게 만들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또 자격증 없는 트레이너가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트레이너는 약간 싸바싸바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이것의 주도권자인지 알고 바로 거기서 이렇게 비위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또 잘 적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관찰자 입장으로서는. 왜냐면 저는 정직원이 아니었거든요. 파트타임으로 가는 사람이었고 자격증이 있는 트레이너라서 또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저를. 그래서 이렇게 약간 관찰자 시점을 봤을 때 와 이게 저 한 사람의 의사로 이제 그 다음 사람들도 눈치를 봐서 같이 막 이렇게 갈구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 우리 주동자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볼 때마다 째려보고 별 아무 일 없는데 째려보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사장님께 가서 나 나가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사시나? 그 좁은 집단, 그 좁은 집단에서. 누가 약간 미운 털 박히면 그 이제 싫으니까 주변을 이렇게 해갖고 같이 미워하자 이렇게 되는 그렇게 것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태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게 왕따인가 봐요. 그렇게 된 게 왕따인가 봐요. 왜냐면 저 한 명이 다 같이 진짜 싫어서가 아니라 주동자가 저 한 명을 싫어해야 돼 하는 분위기를 만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런 게 더 심할까요? 그래서 아니다.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학교 폭력 이런 거 보면 남자들도 많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았는데 여자들은 자기네 무리 아니면 딴 무리랑은 안 논다. 뭐 그런 얘기 많았는데 그런 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회사 내 파벌 싸움에서 승승장구하고 계신지 하고 계신지 안녕하신지 안녕하신지. 그렇죠. 이득 좀 보고 계신지 그렇죠. 궁금하네요. 요 영화를 보시면서 아직 그 이득을 못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회사의 파벌에서 짱을 먹을지 답이 나와 있는 영화니까 한번 보시고 요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이 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약쟁이는 그 저기 여태까지 들어주신 돌아오지 않는 백곰님이랑 로사님 죄송합니다. 저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파벌로 끌어들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 나중에 그 출산할 때는 어떻게 뭐 출산 때 유튜브 라이브나 뭐 이런 거 하나요? 출산 유튜브 라이브요? 아니요. 안 되나요? 네, 그런 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재미있게 지냈는데 이 활동 자체가 언제 다시 컴백하게 될지 사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앞으로의 저의 행보를. 심지어 맞습니다. 직장에 돌아가는 날짜조차 정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체육관 그냥 비워놓으신다고. 네, 그냥 진짜 그냥 자유롭게 하고 무료 운동하고 개방. 가시라고. 그냥 포기. 네, 경영 포기 상태.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경영 포기 상태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고 경영함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놀다 보니까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한 1, 2주 놀다 보니까 2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럼 이 배를 하고 그러면 그 전까지 계속 간 거야? 네네 그렇죠. 한 2주 됐나?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막상 놀다 보니 생각보다 별로 아쉽지도 않아요. 뭐 아쉽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계속 생각하면은 힘들기도 하고 노니까 편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노니까 편하다는 소리 이제 못 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한 게 아마 기다리고 그렇죠, 그쵸. 더 심한 게. 그래서 주변에 저의 수많은 선배들, 육아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더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보다. 애를 보느니 나가서 밭을 맨다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겁나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일이고 저는 원래 뭐든지 닥쳐서 하는 일인데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닥쳐서도 못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생활 습관 자체를 모든 걸 바꿔야 되니까 너무 겁나요. 그러네. 참. 저는 심지어 결혼식도 10월에 했는데 8월에 예약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8월인지 9월인지 정확히 생각도 안 나네. 그러니까 막 아무튼 닥쳐서 신혼여행도 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있는 걸로 다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남미 같은 것도 월요일날 예약해서 금요일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딱 직전에 뭘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뭐 육아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미국아 뭐 준비한다고 뭐 준비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가요? 스트레스만 더 심하고 뭐 결혼도 그렇고 둘이 얘기가 통하는 둘이서 정하면 되는 건데 육아는 많이 안 통하는 놈이랑 같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예상대로 안 될 겁니다. 예상대로 못할 네. 거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게 닥쳐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약쟁이가 하루빨리 그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어린이집 보내면 낮에 녹음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낮에. 주말에 하면 안 됩니까? 주말에? 왜? 주말에 쉬어야지. 이번 주말에 아니. 그리고 주말에 어린이집 안 가겠지. 아 맞네. 하여튼 뭐 일주일에 하루는 남편이 저녁 때 봐줄 수 있겠지 뭐. 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 2주일에 한 한 번인데. 한번 2주일에 한 번인데 뭐 그거 안 봐준다 그러면 숨 한 번 쉬게 해주셔야죠. 한 번 정도는. 그렇습니다. 영화 볼 시간이 없으시니까. 아니 뭐 약쟁이 유학 갔을 때도 기다렸는데 뭐 우리가 뭐 원래 또 영화 안 보고 왔죠. 영화는 다 보고 났죠. 빨리 가마도 보고. 그렇습니다. 약쟁이의 순산 일단은 앞에 닥친 네. 거는 출산이니까 네. 순산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빠른 복귀를 한번 또 그 이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무지개였습니다.